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서울 집값이 보면은 PIR이라고 해서 네. 뭐 1년 동안 1년에 한 푼도 안 쓰고 몇 년 정도 모아야 되는지 그거 보면은 PIR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서울 KB기 보면 한 11배, 국토부기 한 13배 정도 돼요.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여전히 높죠. 어지간하면 뭐 현대나 삼성 뭐 대기업 뭐 다녀도 뭐 집을 못 살 정도가 된다는 것은 이 비정상적인 거지. 미친 거지 한마디로. 근데 문제는 미친 게 계속 가면 어떡하냐고. 그러면 집 안 사고 그러면 계속 기다려?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고 제가 보니까 뭐 정도 때 PIR이 뭐 보니까 그 자료 보니까 뭐 14배, 구한말 때 17배 뭐 이래 나오기도 하더라고. 반드시 그게 지금처럼 통계는 아니지만 그 보면은 이제 연암 박지원 선생이 조선시대 가장 큰 뭐예요? 그 인플루언서였죠. 네. 근데 그분이 집을 언제 샀냐면은 환갑 때 샀어요. 60대. 어. 60세 때. 한 4번 정도 세 살다가 말년에. 말년했어, 말년. 그때는 뭐 수명도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60 이전에 작은 집이라도 하나 있다는 것은 있다면은 그리고 그 이전에 살 수만 있다면은 연암 박지원보다는 잘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꾸 옆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옛날 사람들도 그렇게 서울살이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공무원들 보면은 고위관직자들 보면은 조선시대 그 어명 같은 거 내리는 거 보면은 집 두 채 못 가지게 하죠. 뭐 그런 것도 지금하고 좀 비슷한 어떤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담론에 빠지지 말고 좀 더 실천적 사유를 하라. 너는 어떻게 할 건데? 그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월세로 따져 보면은 집값이 버블이에요. 옛날에 그 로버트 실러 교수가 보면은 그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예견할 때 집값이 어느 정도가 적정 가격, 역사적으로 보니까 연간 임대료의 한 20배 정도를 넘어가면 버블이라고 하더라고. 그럼 봐봐요. 그러면 반포 만약에 34평짜리가 네. 이거 월세 얼마 받겠어요? 많이 받아도 2천이겠죠? 그럼 얼마예요? 40억이 적정한 거죠. 나머지 20억은 뭐예요? 버블이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근데 그게 미국도 잘 안 맞는단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분명한 것은 월세로 환산해 보면은 이거면 아파트 값은 버블이야. 그 반대로 보면요.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서 월세가 싼 거예요. 그렇죠. 전세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월세 수익률이 보면 서울 한 2%대? 네. 지방 가니까 지난번에 부산 정관시도시 가니까 한 3.5% 정도 나오더라고요. 홍콩 같은 데 가보니까 홍콩 같은 데 보니까 한 3% 정도. 미국도 보니까 일본도 한 2%에서 한 3% 사이예요. 글로벌로 보면은. 근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좀 월세가 좀 싼 편이지.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월세가 싼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싼 월세에 살고 나머지는 이제 뭐 주식이나 코인을 해서 좀 더 높은 수익률을 내는 것도 전략 자체는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제 잠도 못 자고 이게 잠만 이제 대상포진 걸리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담론에 빠지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잠깐 샛길로 좀 가면 사실 또 하나의 변수가 하나 있는데 이제 정치 이슈인데요. 그것도 질문을 참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정권이 바뀌면에 대한 포지션 뭐 이런 것도 좀 많이 물어볼 것 같습니다.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는 이제 그 어차피 확률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제가 정치 외면학과 나와가지고 정치 얘기를 잘 안 하는 스타일인데 저는 이렇게는 봅니다. 그러니까 고려대학교 허태경 교수 말씀을 들어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심리적 특성을 6가지로 뽑아요. 그 중에 하나가 불확실성 회피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불확실한 거 못 견뎌요. 유난히. 이게 가십권이 되면 어때요? 전부 다 이게 무리짓기를 해서 뛰어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거래량이 지금 많지 않은 거는 여전히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몸을 사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이제 어쨌든 뭐 하반기 되면은 되돌아오시든지 아니면은 뭐 새로운 누군가 뭐 들어서든지 하겠죠. 그러면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이제 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7월에 가면은 우리가 그 스트레스 DSR 3단계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대출 규제는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는 돈, 유동성을 줄이는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이 어떻게 보면 영향을 받을 수 있죠. 근데 그것보다 저는 중요한 게 정치적 불확실성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요새 상저 하중이라는 말을 하던데 그거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중?
예, 그러니까 크게 오르기는 좀 힘들죠. 왜 대출 규제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좀 남들이 좀 관심을 안 가질 때 그때 좀 이렇게 다리품을 팔아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다만 지금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한다고 그러고 그 주변 지역은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겠지. 너무 제가 보면 오버슈팅 돼 있어. 이제 토지 자체를 너무 과몰입한 것 같은 느낌? 뭐 그런 게 있어요. 예. 그건 뒤따라가서 하면 상투 잡는 겁니다. 원래 이제 부동산은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인베스팅 에셋, 투자 자산. 또 하나는 이제 키핑 에셋, 이게 이제 저장 자산, 보관 자산 같은 겁니다. 이때는 뭘 보관하는 거냐? 돈을 보관하는 거예요. 콘크리트 저축행위라고도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그동안에 두 가지 기능을 했죠. 가격이 올라서 내가 큰 수익을 챙기고 또 하나는 뭐예요? 금융자산은 수익이 높긴 한데 이 잘못하면 이게 공중으로 다 날아가 버리거든요. 이게 종이자산이기 때문에. 부동산은 바이자산이잖아요. 태풍 불러도 안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래 두 가지 기능을 다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강남이나 뭐 서울 일부 뭐 마용성이나 이런 인기 지역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게 투자 자산과 저장 자산 기능을 저는 할 거라고 보고 그럼 간다고 보면 되죠. 인구 감소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초양극화입니다. 이게 SOC나 이런 기반 시설이 잘 돼 있는 쪽으로 옹기종기 모여 살려는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쉽게 아마 그 불패 신화는 깨지지 않을 겁니다. 다만.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강남에 사는 사람 몇 사람이냐고요. 몇 사람 되지도 않아. 강남의 아파트가 제가 보니까 한 3만 채 정도 돼요. 전체 주택의 우리나라 전체 아파트의 한 2.5%? 많으면 3% 정도 돼요. 강남에 안 사는 사람이 많아요. 날마다 뉴스가 강남 나오니까 마치 내 집이 강남 건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그게 이제 그 뉴스 중독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대부분 강남에 사는 사람 없어요. 우리 대학 동기들도 강남에 집 있는 애들이 없어요. 실제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강남에 사는 사람들은. 근데 그 워낙 이게 이제 그 가독성이 높고 그리고 인간이 욕망을 자극해야 또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니까. 네. 그렇긴 한데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대부분이 강남이나 서도 마용성 적어도 목동 여의도 뭐 요거 빼고는 앞으로는 어쨌든 간에 이 투자 자산과 저장 자산 기능을 가지지 못하고 결국 저장 자산 쪽에 좀 더 그쪽으로 향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장 자산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 부가가치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묻어두는 거죠. 그냥 우리가 뭐 마늘밭에 그 지폐에 묻어놓는다고 해서 뭐 가치가 정식돼요? 그러면 가치가 정식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뭐 다이아몬드도 지금 폭락했다며. 중국 사람들이 결혼 안 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지방 사람일수록 그리고 외곽 지역에 사는 사람일수록 젊은 사람일수록 제 생각에는 그냥 집 한 채는 갖고 나머지는 좀 더 글로벌 금융자산에 배팅해야 되는 시절이 온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부동산 프렌들리보다 글로벌 금융 프렌들리가 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내 집 마련은 선택이 되는 거죠. 필수가 아니라. 뭐 그런 쪽으로 결국은 우리가 방향을 좀 틀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아마 세월이 좀 더 지나면은 갭 투자도 아마 구시대적 투자 패턴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지금 뭐 내가 이제 어떻게 이제 이사 가려고 그러는데 돈이 모자라. 그래서 뭐 일단 전세 껴놓고 사놨다가 나중에 이제 이사하는 단계적 내 집 마련 방법으로서의 어떤 재테크는 여전히 유효하죠. 그거는 80년대도 많이 했어요. 70년대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그냥 내 집은 살고 있으면서 딴 데 그냥 외곽 지역에 막 갭투자로 이렇게 자본이득을 노리고 샀잖아요. 그런 거는 약간 구시대적인 패턴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지금 온라인 소비 시대에 은퇴를 대비해서 상가 사는 것들도 제 생각에는 이것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아마 흐름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그래서 저는 어쨌든 학습지능, 뭐 금융지능을 좀 더 높여야 되는 시대가 온 것 같다. 제가 부동산 전문가이지만 어차피 저보고 뭐 이런 얘기하면 부동산 전문가가 왜 그런 얘기 하냐고. 이 사람아 사실대로 얘기해야 되지. 내가 그럼 지금 이기주의 때문에 부동산이 영원하다 이런 얘기를 해? 그건 아니지. 흐름이 달라지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요새 젊은 세대들이 토지 안 사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토지 안 사잖아요. 상가도 안 사잖아요. 안 사죠. 그 아파트만 사는 시대 아니에요. 뭐 그런 흐름인 것처럼 아마 굉장히 크게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해외로 좀 눈을 돌려야 되는 시대가 온 게 아닌가. 일본이 이제 잃어버린 30년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익이 30년 동안 GDP의 2.8% 정도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작년에 배당으로 인해서 경상수지 흑자 어떻게 보면 내는데
많은 기여를 한 거죠. 뭐 슈더 바람이 뭐 불면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문제는 이제 이 글로벌 금융 자산이 이게 완전히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 롤러코스터처럼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이게 난도가 앞으로 재테크의 난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이러면은. 그렇잖아요. 네. 나는 아파트 사놓고 있으면은 뭐 어느 순간 뭐 우리가 2016년만 샀어도 2배, 3배씩 벌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일부 인기적 빼고는 그게 뭐 인플레이트 해치도 안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 그럼 난 어떻게 하려고 그럼 뭐. 내 재산은 자꾸 줄어드는데 그럼 어떤 의사결정을 할 거냐. 그래서 글로벌 금융 쪽에 어떻게 보면 좀 더 할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솔직히 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부동산을 한 지 올해 30년째인데 확실히 금융하고 부동산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좀 묵직한 느낌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투자해서 실패할 가능성은 높지 않죠. 뭐 사기를 당하거나 아니면 뭐 어처구니 없는 트렌드를 무시하고 뭐 사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대단지 아파트 사면 망할 일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부동산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확장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부동산 잘해봐야 뭐예요? 이게 파생적인 상품이. 내 집밖에 더 있어요? 펀드 정도? 근데 금융은 제가 보니까 엄청나게 그거 어떻게 보면 확장성이 있더라고요. 뭐 옵션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물론 옵션하고 선물하다가 대부분 지옥 가지만 그것도 있고, 제가 아는 퇴직자 분인데, 이분이, 뭐, 그렇게 금융 쪽에, 박식하신 분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분이 한 1억 가지고, 보통 하루에 한 30에서 50 정도를 번다는 거예요. 와. 자기가 나한테 자랑을 해. 뭐냐면은, 이게 코스피 레버리지하고 코스피 인버스 레버리지를 같이 양방향 투자라고 그래, 이걸 보고. 네네. 이걸 해서, 어쨌든 왔다 갔다 하면서 투자를 해서 그 정도 수익을 올린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걸 하라는 뜻이 아니라 저도 한번 해보려 했더니 머리가 아파가지고 회사를 못 하겠어.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다만 그분이 어쨌든 나름대로 자기의 장점을 발휘해서 어쨌든 수익을 올리는 거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이게 확장성이 무한대란 말이야. 금융은. 이게 종이자산이라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플렉시블하기도 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게 출렁거리지만 여기에 어떻게 좀 더 공부를 많이 하고 좀 할애를 해서 내가 지적인 어떤 그런 학습 능력 그걸 통해서 좀 깊이를 쌓아 나간다면은 저는 오히려 나중에 훨씬 더 내가 부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게 아닌가. 물론 모든 사람이 되는 게 아니죠. 뭐 일부만 되겠지, 이제. 근데 부동산은 대부분 성공한단 말이에요. 근데 네. 금융은 이거 완전히 성장 독식이라서 뭐 그런 점은 어쨌든 내 나름대로 충분히 해지를 걸고 그다음에 분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해야 되겠지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은 그렇게 부동산을 공부 그렇게 깊게 안 해도 돼요. 부동산 공법 몰라도 돼. 그냥 아파트밖에 안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냥 뭐 동네에서 내 금액 맞는데 여기서 가까운 아파트 하나 사고 나머지는 그 공부할 시간에 차라리 글로벌 금융 공부하는 게 훨씬 더 내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세상이 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